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강등권에서 탈출한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가 리가 37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제가 라리가 관련 영상을 만들 때마다 세비야 부분에서 언제나 세비야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날 뻔했고 세비야의 결정력만 좋았다면 패배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경기력은 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비니시우스 은바페 조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라리가 37라운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은바페 맘이고 비니시우스를 싫어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비니시우스에 대해 개눈깔로 바라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이번 경기 비니시우스는 과거 2-1-2 시즌과 같은 투지와 열정의 헌신이 보였습니다. 억가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비니시우스를 좋아했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칭찬할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득점도 기록했죠.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었고 최근 세모발 이슈로 욕을 때려박았는데 이런 슈팅 보면 결정력이 그 옛날 안 좋았던 선수가 아닙니다. 좋은 슈팅이었고 이번 경기 비니시우스에게 칭찬할 부분은 수비적인 헌신, 슈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바페도 이번 경기를 통해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비니시우스 득점 장면으로 떨궈준 장면인데 톱으로서 움직임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에서 연계를 통해 만들어준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기존에 못 봤던 모습이냐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은바페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내려와주고 연계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긍정적이라고 한 이유는 톱으로서 움직임과 연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톱으로서 움직임을 가져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전문적인 톱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장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은바페는 이번 경기 상당 부분 공격에서 희생한 부분이 있고 톱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 줬습니다. 명과 암이 공존했습니다. 은바페부터 말하자면 긍정적인 면모에서 톱으로서의 움직임, 연계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전문 톱이 아니기에 경기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주진 못했습니다. 비니시우스 은바페 조합에서 은바페가 톱으로 뛰기에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전문 톱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은바페 이놈 지금 결정력이 꼬라 박혀 있습니다. 전반기에 보던 그 은바페가 아닙니다. 날카로움은 여전하지만 그 날카로움이 결정 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기만 하고 사실상 살상력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팀이 안 좋고 은바페도 부상 이후 폼이 제대로 안 잡힌 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느끼고 다음 시즌이면 결정력 부분이 돌아올 거라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다음 시즌도 결정력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은바페에게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봤듯이 비니시우스에게도 부정적인 면모가 보였던 부분이 순수 비니시우스의 온더볼 능력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비니시우스의 온더볼은 박살나 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온더볼이 박살나 있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창출한 기회 물론 있습니다.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분명 수비적인 면모에서 헌신은 2-1-2 시즌 비니시우스를 보는 듯 했으나 공격력은 그야말로 2-1-2 시즌 만개하기 전 비니시우스의 드리블보다 못한 온더볼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지금 순수하게 축구력이 박살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비니시우스 은바페 둘 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순수하게 이번 시즌 폼이 박아 있기도 하고 관중 야유에 멘탈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바페 또한 전반기에 개처럼 굴려지다가 부상이 생겼는데 오진 나와서 부상이 더 심해지고 폼이 꼬라박혀서 지지하던 알론소도 잘려버리고 비니시우스와 마찬가지로 관중 야유까지 모두 멘탈적인 부분에 크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되 부정적인 면모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결국 비니시우스 은바페 조합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고치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간다면 비니시우스가 수비적 헌신을 보여주고 온더블 능력으로 메이킹 값을 보여주고 은바페는 톱으로서 움직임을 몇 차례 가져다주면서 득점력이 살아난다면 이거 우승입니다. 그런데 결국 비니시우스가 폼을 전성기대로 되찾지 못하고 은바페의 득점력이 안 올라온다면 이 조합은 맨날 말했지만 수비 슝슝 조합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비로소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은바페를 선택해야 한다고 영상을 만든 것도 결국 비니시우스 은바페 조합이 부정적인 면모만 보여주고 긍정적인 면모는 따로 나오는 느낌이 드니 순수하게 폼이 박아버린 비니시우스를 버리고 은바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결국 무리뉴의 다음 시즌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리뉴에게 가혹한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리뉴가 둘을 살려야 합니다.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정신 개조시켜야 하고 개조를 시키더라도 은바페 같은 경우는 크게 티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다릅니다. 물론 진짜 유치원이라 비니시우스 정신 개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켜서 이번 경기 같은 헌신을 보여준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은바페는 톱으로서 움직임을 개조시켜야죠. 그렇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비니시우스 은바페 조합은 다음 시즌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무리뉴의 역할입니다. 힘들지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무리뉴 부인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무리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비니시우스 은바페 모두 개가천선해서 다음 시즌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맨날 말했던 말입니다. 결국 볼 방출이 되는 유형의 미드필더가 있어야 합니다. 벨링엄 이번 경기 똥바지로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벨링엄에게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경기 아쉬웠습니다. 결국 벨링엄도 볼 방출이 좋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타르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가 어느 정도 그립긴 합니다. 이번 경기 다시 말하지만 세비야가 결정력을 박아서 이긴 경기입니다. 다음 시즌 비니시우스 폼이 다시 돌아와서 온더블 능력이 살아나고 은바페 결정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다음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뉴와 함께하는 다음 시즌 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